예,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에게 예상 외의 결과를 안긴 가운데 이번 특사단 방북이 북미 대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북 특사단 방북 성과 진단해보고 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 그리고 남북 관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1박 2일 방북했다 돌아온 정부 특사단의 방북 성과 발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좀 압축해서 잠깐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과 북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넷째,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자, 앞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사단의 방북 성과 네,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상치를 상당히 뛰어넘는 예. 그런 성과다.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성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측 입장에서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북미 접촉 또는 북미 관계 개선과 관련된 부분에서 남북한 최고 당국자 간에 많은 대화가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문재인 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중개인 역할을 자임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의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단은 북한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과의 대화 또 중요한 또 하나의 부분은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ICBM 미사일 발사를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하지 않겠다. 이런 단서를 달았지만 어쨌든 모라토리엄을 먼저 선언하게 만드는 또는 먼저 선언하게 만드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것은 이제 미국과의 앞으로의 접촉, 뭐 내일 지금 당장 우리 측 대표단이 미국을 떠납니다만 미국에서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줬다. 이 부분을 매우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진위 여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은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걸로 보면은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이제 핵 미사일 시험 중단만 해도 상당히 이제 큰 성과로 이제 그 봐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비핵화 의지까지 있다. 그리고 비핵화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그 예상 외의 성과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금 어제 정의용 실장이 발표한 내용만을 보면 일단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의 의지를 물론 조건을 걸긴 걸었습니다만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든지 미국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 또 물론 역시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이라고 하는 조건을 걸었지만 도발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제 청와대도 이번 방북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실망할 만한 결과가 아니라고 굉장히 좀 톤다운해서 처음에 얘기를 했었고요. 대통령께서도 긍정적이기는 하나 오늘 이제 여야 대표와 만남에서도 아직은 살얼음판이다. 좀 두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제 발표된 내용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합의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정의용 실장이 발표한 내용을 제가 유심히 들었는데 논의를 했고 북측 입장을 확인한 결과를 발표한다. 이게 확인을 한 것이지 합의한 것이라고 발표는 하진 않았어요.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 합의한 것도 잘 지키지 않았던 북한이 합의가 아닌 형태의 이런 내용이 앞으로 과연 행동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또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중한 평가
어떤 기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합의 요지라는 형태로 해서 이제 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확인한 결과다. 네네. 공동 합의문 자체가 나온 건 아니죠. 보통 특사단이 파견돼서 합의문이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특별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한달지 예. 이런 쪽의 결과가 나올 때 그런 합의 형식으로서 14선언이랄지 예. 6.15 공동선언이랄지 이런 식의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예. 이번에 이제 특사가 간다는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의중을 정확하게 북측에 전달하는 또 그쪽의 입장을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또 파악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거죠. 받아오는 것이고 예. 또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미국이 지금 간접적으로 개입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북측에 전달하고 또 북측이 갖고 있는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들은 또 전달하고 정의용 실장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북측에서 미국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더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도 역시 이번 특사의 임무는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미 접촉을 얼마만큼 제대로 끌어낼 수 있느냐 또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합의문 형태의 어떤 공동 그런 성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다. 북측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정확하게 받아와서 이것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것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가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언급한 체제 안전 보장,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 위협이 이제 해소되는 이제 전제를 걸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주한미군 철수를 염두에 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이제 그동안 북한이 자기들의 핵 개발의 어떤 근거로 제시했던 것이 자기들은 미국의 끊임없는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예. 자위적 차원에서 핵을 개발한 것이다. 예. 그래서 핵 개발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미국에게 있다. 따라서 미국은 우리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미국이 우리를 향한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라. 왜냐하면 거기서 적대시 정책으로 인해서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느꼈고 예. 그것 때문에 체제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은 적대 정책의 핵심은 주한미군이고 한미연합연습이다. 예. 주한미군은 북침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고 한미연합연습은 북한을 침공하기 위한 핵전쟁 연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적대 정책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평화협정을 미국과 북한 간에 맺고 그 북한을 위협하는 적대 정책의 요소들을 제거해내는 그것이 북한의 그동안 일관된 주장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제 정의용 실장의 그 발표 내용 속에 나온 군사적인 위협, 체제 안전 결국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자기들은 군사적인 위협을 받고 역시 체제 안전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는 한은 우리는 핵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논리로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특사가 가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또 미국 대화를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번 계기를 통해서 미국 간의 대화가 조성이 되고 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면 정말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그러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표현만으로 보면 그런 부정적인 요소도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핵화를 언급하면서 이제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고 비핵화 네네. 의지가 있고 그 비핵화 대화를 할 수 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전제 조건은 이제 과거에부터 이제 주장해왔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달긴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이전보다 좀 전향적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비핵화 관련된 부분에 이제 전제 조건과 관련돼서 이제 그것이 과거와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미국도 개별 국가 차원에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 제재가 단기간에 제재가 끝난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그런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구조화되고 장기적인 제재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됩니다. 이 흐름에서 북한이 그러면 버티기로 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그 고통스러운 버티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것이 물론 과거의 어떤 입장과의 차이점을 글 내용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다고 보더라도 전체적인 환경과 흐름 자체가 북한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 입장을 내놔야 될 때가 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는 이제 최종 목표이고 또 그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북한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단계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비핵화를 북한에게 무조건 비핵화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대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이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이 대화의 의사를 보이고 있고 또 어쨌든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ICBM 미사일 발사를 잠정적으로 일단 중단하겠다는 이런 의사표명을 했다는 것은 결국 미국도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야 된다. 미국이 어떻게 보면 공을 던진 거거든요. 넘긴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비핵화 의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것이 어떤 결과를 지금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좀 더 대화 쪽으로 방향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좀 더 활용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그 과정들을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대화에 이제 나서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제 공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헛된 희망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은 어느 방향이 됐든 열심히 갈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어떤 접촉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우리 한국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확실한 목표를 향해서 공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특사단의 방법에 대해서 또 방북 결과를 물론 언론을 통해서 들었지만 이제 우리 특사단이 가서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정의용 실장 서훈 국정원장이 내일 이제 미국으로 출발해서 갑니다. 이제 가면 미 국무부에서도 특사단과 다음 조치를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일단은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라든지 일각에서는 북한과 대화를 개시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정말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핵폐기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으로 공이 넘어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 탐색적 대화가 개시될 수 있는 여건은 어느 정도 됐을 수도 있다. 미국도 그것이 시작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비핵화로 가는 본격적인 협상,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정말 김정은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김정은이 이걸 핵을 가지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제는 여기에 대한 가시적이고 진전된 조치를 통해서 뭔가 자기들을 향한 옥죄어오는 제재의 틀을 좀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격적인 비핵화를 위한 단계로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북한의 행동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현재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대화에도 상당히 이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된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대화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 이런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발언인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모든 목표는 뭐냐? 그래서 남북 관계는 일단은 최종 목표라기보다는 남북 관계는 북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선은 징검다리로서의 역할 이것이 보다 크게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북미 관계 특히 북한과 미국과의 접촉을 통해서 현재 판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간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매우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지만 그러나 이제 대화 이야기도 했고 이번에 보면은 이제 우리 특사단이 그 정의용 서훈 투톱께서 이제 워싱턴에 가서 아마 내일 가서 아마 1박 2일이나 2박 3일 일정일 것 같은데요. 집중적으로 이제 논의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좀 더 북한이 갖고 있는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의 흐름 자체를 대화 쪽으로 좀 끌고 가야 된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강경 일본도로만 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의 어떤 그런 흐름 자체를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에서 저는 북미 간의 그런 접촉이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런 흐름에서 대화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향한 측면도 있고 미국의 관료들이 북한과의 접촉을 할 때 북한이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는 대등한 상태에서 북한은 뭐 가능하면 최대한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등한 상태에서 협상 뭐 이런 부분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차원의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내일 지금 말씀하신 투톱 정의용 실장하고 선 원장이 이제 미국으로 가는데요. 네, 방북 결과 설명하는 게 이제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에 전달할 추가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공개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지금 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북한이 미국과 적극적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대화의 그런 모멘텀들을 만들 수 있는 것. 뭐 지금 뭐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 외교 당국과 미국 외교 당국이 지금 많은 부분 사전 조율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그런 이야기는 잠깐 나왔었습니다. 3명의 미국인 지금 한국 국적이거나 또는 미국 국적의 미국인들이 지금 한 3명이 지금 북한에 억류돼 있는데 이 억류된 미국인들이 풀려나오는 이런 과정에서 북미 접촉을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정도가 일단 이야기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을 때 북한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선물 보따리 하나는 지금 이제 지금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것들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미국에 줄 수 있는 선물 보따리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의 지금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한미 군사훈련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뭐 재연기나 뭐 중단을 요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관측도 있었는데 어제 김정은 위원장은 예년 수준의 군사훈련 진행은 이해한다 이렇게 이제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태도가 많이 바뀐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동안 뭐 한미연합 연습하면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실제 그 연습이 진행되는 동안 도발을 일삼아왔던 북한의 과거의 행태를 감안한다면 지금 정의용 실장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바로는 뭐 예년 수준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는 만약에 북한이 그걸 하면 남북 정상회담이든 뭐든 안 된다라고 만약에 그걸 전제 조건화 하면 지금 김정은이 원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이든 남북 관계의 사변적인 발전이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지금 미국은 뭐 어떻게 하면 북한은 어떻게든 한국과 미국을 좀 떼놓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제 한미연합연습을 반대를 하고 그걸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과 어떻게 좀 틈새를 벌이려고 그러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오히려 그것은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판단이 아마 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걸 용인해주는 통 큰 결단을 함으로써 이번보다는 그 다음 수순을 염두에 둔 그런 조치일 가능성을 저는 좀 유의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논의됐는지 문 대통령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살려 나가면 좋을지 우리 대통령님께서 아주 좀 고견들 이렇게 많이들 말씀들 해주시고 또 지혜도 이렇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5당 대표 오찬
회동에서 정의용 네. 국가안보실장이 각 당 대표들에게 따로 비공개 브리핑도 네.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네네. 보였다고 해요. 많은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네네. 언급을 했어요. 네네. 뭐 좀, 지금 몇 가지 의제에 대해서 집중하겠다 이런 네네. 의미인가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대체적으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는 이야기의 연장선상이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고 낙관은 금물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지금 출발점이 이제 선 겁니다. 북미 관계는 이제서야 비로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출발선에 서가고 있다. 아직 선 것도 아닙니다. 이제 서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남북 관계도 그동안의 강대강의 대결 구도 또 남북 관계 작년만 하더라도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설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급반전되고 있지만 그러나 현재 변한 것은 그렇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예. 또 정상회담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다 그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것, 필요한 것, 꼭 지금부터 시작해야 예. 되는 것, 이것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한반도의 군사의 긴장의 해소, 또 평화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우리가 가야 될 길, 예. 또 남북관계 차원에서 인도적인 부분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들, 또 북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남북 관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중개인 또는 중매자 역할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중매하는 데서 보면은 잘하면 네. 또 뭐 못하면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칼날 위해서 지금 평화를 추구하는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북한에서 이제 특사가 와서 그 남북 정상회담을 얘기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여건이 조성되면 이제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투트랙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4월 말로 일정이 이제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네. 돼 있고 북미 대화 이제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선후 관계라고 할까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여건의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북과의 대화가 좀 무르익는 것이 필요하다. 예. 핵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진전이 있어야 남북 간의 정상이 만나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사가 가면 이제 미 대통령께도 보고하고 협의를 할 텐데 예.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미북 대화가 시작이 되고 예. 거기에서 북한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비핵화의 조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결 우리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한 발걸음이 가벼워질 텐데 예.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핵 문제와 관련된 가시적인 진전을 뭔가 도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그런 노력을 아마 계속 할 것이고 예. 미국도 그런 우리의 입장을 알고 역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 예. 우리 한국의 역할과 미국의 역할 예. 어떻게 분담을 하면서 북한을 견인해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협의를 할 텐데 저는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대통령께서 여건 말씀하시고 우물숙육 말씀하시다가 어떻게 정상회담을 4월 말로 결정하셨을까? 예. 정말 여건 조성이 이미 됐다고 판단하신 것인가?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의아한데 예. 어쨌든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 수 없으니까 아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가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그것이 뭘지 모르지만 예. 그런 어떤 판단이 쓰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날짜를 이렇게 특정하지 않은 것 아닐까요? 글쎄 정확히 4월 잘 말이라고 그랬기 모르겠습니다만은. 때문에 날짜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4월 말 그러면 뭐 그 며칠 사이니까요. 예, 예. 거기에다가 또 하트라인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